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2부입니다.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걷던 원나라 말기, 중국 한족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남부에선 홍건적의 난에서 비롯된 여러 군벌들이 원나라에 대항하며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363년 주원정이 진우량을 멸한 뒤 1364년 오왕에 등극했고 1367년 장사성을 멸한 뒤 1368년 황제에 올라 명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수도는 남경이었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1편을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홍무제, 주원정은 원나라를 목표로 원나라의 수도 대도로 진격합니다. 대도 진격은 홍무제 주원정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홍무제 주원정은 서달과 상호춘에게 25만 명의 군대를 주어 원나라 수도 대도로 파견합니다. 서달은 주원정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었는데요. 주원정과 어릴 적 같이 소치는 목동이었으며 주원정이 홍건적에게 가담할 때 서달도 주원정과 합류, 말 그대로 평생을 주원정을 따랐던 주원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비록 정식 군인 교육을 받지 않은 서달임에도 굉장히 뛰어난 명장이었고 주원정의 모든 전투에서 선봉장 혹은 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호춘은 도적단 출신으로 주원정이 한창 곽자흥을 대신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울 때 포섭했던 장수로 역시 상호춘도 싸우는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주원정의 총애를 받았고 명나라 군부에서는 서달에 이은 넘버 2였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칸은 원해종 토군테무르였습니다. 바로 기황후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시점이 되면은 토군테무르는 노쇠하여 기황후 사이에서 나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부 지역을 사수하던 원나라 장수는 하나망 코케테무르였는데요. 코케테무르는 예전 유복통과 한리마의 동기 홍건적을 격파했던 착한 테무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코케테무르는 서달과 상호춘이 이끄는 명나라 군의 북상을 저지해야만 했는데 코케테무르가 명장은 명장이었지만 원나라 조정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코케테무르는 원해종 토군테무르가 친정을 할 때 칸의 총애를 받았지만 조정과 거리가 멀어진 게 실권을 행사하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 때문이라고 여겼죠. 아유시리다라도 명나라군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마냥 코케테무르에게 일임할 수가 없어서 코케테무르의 부하들을 포섭했고 코케테무르의 세력 내에서도 맺고 관보 등의 부하들의 배신을 하고 하극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원나라는 명나라군 막기도 벅찰 텐데 지금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원해종 토군테무르가 나서서 조정과 코케테무르를 중재했고 맺고와 관보 등 부하들의 반란을 진압한 코케테무르는 원해종 토군테무르에 대한 충성을 바치면서 본격적으로 명나라군을 막으러 갑니다. 그러나 코케테무르의 세력은 잇따른 내전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고 서달의 명나라군과 싸우는 족족 패배합니다. 코케테무르가 패잔병의 세력을 규합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사이 1368년 여름 서달과 상호춘의 명나라군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하는데 성공합니다. 원해종 토군테무르와 아내 기황후 그리고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는 대도 함락 직전에 대도를 탈출해 만리장성 이북 오늘날 내몽골 츠펑시인 응창부로 도주하면서 마침내 명나라군은 몽골 원나라를 타도하고 만리장성 이북으로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명나라군의 목표는 비단 원나라를 내쫓는 것만이 아닌 원나라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서달과 상호춘은 만리장성 넘어 진격하기로 하고 1369년 상호춘은 원나라 대칸들의 여름별장인 제너두라고도 알려진 상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도를 점령했지만 서달과 상호춘은 함부로 더 북진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코케테무르가 산시성 태원이라는 곳에서 세력을 회복한 후 반격의 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코케테무르는 명나라군을 압박하며 대도 탈환을 목적으로 대도를 향하지만 역시 명나라의 서달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달은 대도 방어가 아닌 코케테무르의 본거지였던 태원을 우회해 공격하는 바람에 코케테무르는 본거지를 잃었고 별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도주하여 간수성의 영하에서 전열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코케테무르는 포기하지 않고 간수성에서 서달의 명나라군과 계속 싸웠습니다. 양측의 싸움은 오래도록 매우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치마욕 대전에서 코케테무르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대패배를 당합니다. 전사자만 10만이 넘고 포로로 잡힌 코케테무르의 병사들이 8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모든 병사를 잃은 코케테무르는 자기 가족만 데리고 명나라군의 추격을 피해 몽골 초원의 카라코롬으로 도주합니다. 1370년 원나라의 마지막 칸이었던 원해종 토군테무르가 죽고 황태자였던 기황후의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뒤를 이어 원소종으로 등극합니다. 원소종 아유시리다라부터 원나라가 아닌 북원으로 분류를 하죠. 원소종 아유시리다라는 카라코롬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비록 황태자 시절 코케테무르와 앙숙 관계였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필요했기에 죽은 고생에서 카라코롬에 도착한 코케테무르를 승상에 임명해 주었습니다. 서달은 북원의 완전한 멸망을 위해 만리장성을 넘어 몽골 초원까지 진입했습니다. 야마천과 토라에서 승리를 거둔 서달의 명나라군은 수도 카라코롬 목전까지 도착했지만 확실히 몽골 초원은 원나라군에게 유리했습니다.
코키테무르의 원나라군이 영북대전에서 15만 명의 서달의 명나라군을 대격파합니다. 사상자만 2만 명이 넘게 속출했죠. 이로써 서달의 북진은 끝이 났고요. 북진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홍무제 주원장은 서달의 공을 크게 치하했고 또 적장이지만 코키테무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코키테무르가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명나라는 선뜻 북진을 재개하기가 어려웠죠. 원나라 최후의 명장 코키테무르는 1375년 사망합니다. 한편 명나라 내부의 군벌들이 완전히 소탕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서기 홍근적이 명옥진과 진우량 두 개로 찢어졌는데 주원장이 토벌한 건 진우량뿐이었죠. 명옥진은 중국 서쪽 스촨성에 자리를 잡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옥진이 죽고는 어린 아들 명승이 세력을 이어받았는데 1371년 명나라군에게 토벌당했습니다. 하지만 명승이 계속 명나라에 있으면 반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홍무제 주원장은 명승을 죽이지는 않는 대신 고려로 보내버립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공민왕에게 그를 백성으로도 신하로도 삼지 말라고 하고 공민왕은 명승을 받아들여 주었죠. 명승과 그 후대인들은 이후로 쭉 고려와 조선에 살면서 한국인이 됩니다. 또 동남 해안에는 방국진이라는 거대한 군벌을 소유한 해적이 있었는데 명나라는 방국진의 세력도 진압하고 방국진은 명나라의 관직을 받으면서 해적 세력도 와해됩니다. 이로써 홍무제 주원장은 모든 적대 세력들을 진압하였고 아직 원나라 잔존 세력들이 중국 대륙 내부에 남아 있었지만 1382년경 즈음이 되면은 이 원나라 잔존 세력들도 모조리 소탕됩니다. 그러나 아직 몽골에는 북원이 있잖아요. 서달의 북벌이 종료된 후 거대한 전투는 없었지만 긴장은 올 순 없었단 말이죠. 이 긴장 속에서 명나라와 북원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동의 군벌 나하추였습니다. 나하추는 몽골인입니다. 징기스칸의 사준사구 중 한 명인 무칼리의 후손이었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요동의 군벌로 군림했는데 당연히 나하추는 원나라를 지지했다지만 이 원나라가 북원으로 쫓겨나고 명나라가 중국을 제패했고 이러니 무작정 나하추도 이 폭락하는 주식에 올인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북원에서는 아유시리다라가 죽고 그의 동생 테구스테무르가 북원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나하추는 더더욱 북원과 선을 긋더니 1388년 아예 명나라에 투항해버렸습니다. 이 틈을 타 명나라는 다시 한번 북벌에 나섰고 북원의 왕자 테구스테무르는 도주하던 중 먼 친척이었던 예수대로에게 살해당합니다. 예수대로가 몽골의 세력을 다 이어받았는데 그는 더 이상 원나라라는 국호를 쓰지 않을 것이며 황제 칭호도 포기하겠다면서 원나라가 드디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388년 북원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나하추까지 투항했으니 홍무제 주원장은 요동을 넘어 만주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원했고 이는 고려와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딱 이 1388년 홍무제 주원장은 고려의 천령 이북의 영토를 넘기라고 압박했고 여기에 반발한 최영이 무리하게 요동 정벌을 준비하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맞은 겁니다. 너무 내치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명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수립시키기도 했는데 주원장의 출신을 생각하면 일자 무식이었던 홍무제 주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완벽한 체제를 수립했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홍무제 주원장의 부인이자 참모였던 이 선장이 명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가장 크게 일조를 했고요. 또 출신 컴플렉스가 확실히 강했던 홍무제 주원장은 명나라 선포 이전부터 지식인들을 매우 중용했었습니다. 주원장이 그 많고 강한 군벌들을 해칠 수 있었던 건 지식인들과 유학자들의 행정 기반과 체제를 공고하게 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성리학을 국교로 삼으면서 유학자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명나라는 건국 직후 빠르게 안정화되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이 수립한 명나라의 체제는 극단적인 황제권 강화였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권력을 쥐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업무를 관장할수록 권력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황제가 국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당나라 이래 중국의 기본적인 중앙정부 구성지였던 삼성육부 중에서 이 삼성의 중서성을 폐지합니다.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승상이 이 중서성의 대표였단 말이죠. 홍무제 주원장은 승상의 권한을 억제하려고 초창기 승상직을 맡았던 재상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선장도 죽여버렸어요. 이 두려움에 아무도 승상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고 승상이 없으니 그냥 중서성 자체를 없애버렸던 거죠. 황제가 직접 육부의 상서들을 직할했고요. 이 재상 권력을 없앤 대신에 황제의 비서실인 내각의 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은 국무총리직을 없애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힘을 키워둔 거죠. 홍무제 주원장이 분명히 뛰어난 군주인 건 맞지만 성격이 지랄맞았던 홍무제 주원장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공포정치를 일궈냈는데 그가 어떤 황제였는지 3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